장애인 부모는 자식에게 재앙일까? 이 문장을 꺼내기까지 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제 최초의 기억은 따뜻한 품도, 웃음도 아닙니다. 밥그릇이 날아가던 소리, 피를 흘리던 엄마, 울면서 보건소로 향하던 언니의 손입니다. 정신지체 2급의 엄마, 뇌병변과 정신지체 3급의 아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두 딸. 이건 불행을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정을 구하려는 고백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을 이제는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과 장애가 겹쳐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효도도 희생도 아닌 선택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최초의 기억은 할머니에게 밥그릇으로 머리를 맞은 엄마. 그런 엄마의 손을 끌고 보건소로 향하던 언니. 그 언니를 울면서 그 뒤를 따르던 나이다. 정신지체 2급의 엄마는 읍내에서 가장 큰 약방의 뒷방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남동생이 실종인지 도망인지 아직도 모른다. 되자 주인 부부의 중매로 뇌병변과 정신지체 3급의 아빠를 만났다고 한다. 할머니는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의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손주들을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장애가 없는 여자가 아빠랑 결혼해줄 리가 없었다. 지능이 7세 정도인 엄마를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고 못 알아들으면 때리고 또 가르치고 다시 욕하고 때리는 일을 반복했다. 딸만 둘을 낳았다는 이유로 할머니는 엄마를 잡년이라고 칭했다.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 엄마는 셋째를 임신하였고 셋째는 사산되었다고 한다. 사산된 아이가 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할머니는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주방에서 아빠의 밥상을 차리던 엄마에게 밥그릇을 던졌다. 보건소로 향하던 기억이 최초라고 했지만 언니가 수십 번은 얘기해준 거라 내 기억인지 언니의 기억인지는 모르겠다. 덜덜덜 떨면서 치료를 받던 엄마와 눈치 없이 엉엉 울던 나를 보면서 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릴 적 나의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만 그 시절을 생각만 하면 아직도 숨이 막힌다. 할머니는 늘 5시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엄마의 머리를 발로 치면서 깨웠다. 같이 아침밥을 차리고 집안일 지시를 해놓고 6시 정도에 시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셨다. 아빠에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 근처에 500평 남짓한 밭이 있는데 그게 아빠의 유일한 돈벌이였다. 하지만 사실상 돈이 되지는 않았다. 그 돈도 안 되는 땅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지도 혜택도 없었고 일하다 다치는 병원비가 더 나갔기 때문이다. 거동도 불편한 아빠가 농사지은 작물을 할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곤 했다. 아빠의 유일한 장점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것, 단점은 폭력적인 것,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 엄마는 의례 7살짜리 꼬마들이 그렇듯 통제가 어렵고 욕구가 강하다. 엄마는 아직도 할 줄 아는 요리가 10개도 안 된다. 부모님 모두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할머니가 집안의 기둥이었다. 내가 중3이 되던 해 아직 그늘진 곳은 눈이 녹지 않은 2월의 일이다. 시장에서 낙상을 당한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깨어나셨다.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에게 욕을 하며 언니와 내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앓는 소리를 내시다가 잠에 드셨다. 다음 날 할머니는 6시가 넘어서도 일어나지 않으셨다. 우리 집안의 기둥이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자매가 몇 장 없는 수건을 잘랐다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은 악마가 밑창이 해진 신발에 고무판을 붙여 신고 다니던 스크루지가 그렇게 가버렸다. 그 후 은행원을 목표로 상고를 다니던 언니는 책가방이 아닌 작업복을 선택했다. 우리 집의 사정을 잘 모르던 담임 선생님은 언니를 몇 번이나 설득하였지만 자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빠와의 전화통화 한 번으로 꿈 많던 언니를 놓아주었다. 그런 언니의 희생으로 나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합격했지만 한 학기 만에 휴학을 하였다. 그리고 전 직원이 30명도 되지 않았던 작은 회사에 취업하였다. 언니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덜어주고픈 사실은 내 맘이 편하고자 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성적의 내가 대학교를 다니는 건 사치였으니까. 아빠와 엄마는 우리 자매의 생일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요구한다. 언니랑 나는 어릴 적부터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집에서는 챙기지 않는다. 몇 년 전 언니에게는 6, 7년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 어차피 결혼 생각이 없어서 괜찮다고 했다.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 보살피다가 시들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덤덤히 말했지만 언니 방에는 아직도 전 남자친구가 언니 생일에 사준 선물들이 그대로 있다.
언니는 표현도 적고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내가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 언니가 얼마 전에 휴직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갔다. 나아지지 않는 형편 때문에 고작 6개월밖에 못 해주었지만 언니에게 이런 자유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이다. 그곳에서 봄을 마음껏 느끼고 오라고 했다. 이곳으로 돌아오기 싫다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언니에게는 18살부터 다녔던 공장에서 친해진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한 달 전쯤 세상을 떠났다. 그 언니와 우리 자매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보다는 마시인 우리 언니와 꼭 닮은 사람이었다. 우리 언니처럼 위태롭게 버티던 그 언니가 무너진 건 어머니의 치매였다. 이미 지옥인데 더 밑바닥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그 절망감을 누가 알아줄까? 가난한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두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건 재앙이다. 그리고 그 부부가 애까지 낳는 건 죄다. 그 삶을 오롯이 지켜본 지나온 나의 생각은 그렇다. 장애인 부모 수발을 위해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우리 세 분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 저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낳는 선택만큼은 어른의 책임이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헌신만으로는 한 인생을 버티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는 결혼을 포기했고 꿈을 미뤘고 우리의 삶을 나중으로 보냈습니다. 그 선택이 숭고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장애와 가난을 대신 짊어진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 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선택은 누군가에게 평생의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